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의혹의 몸통은 누구인가 국민들은 묻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삼부토건 의혹 또 명태균 의혹 하나하나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호의 스팟 목요일 순서, 목요일 아침마다 뵙는 분입니다. 정치구단 골드보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순 박지원입니다. 새순 박지원 반갑습니다. 이게 삼부토건 얘기는 네. 사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우크라이나 가실 때 그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리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소위 BP 패밀리, 네. 블랙펄 패밀리, BP. 그 멋장 해병이었던가요? 카톡방의 네. 이종호 씨. 이분이 김건희 통장 관리, 주식 관리,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그때. 예, 맞아요. 그분이 산부를 챙기자 봐라 예. 했을 때 우리가 법사위에서 물으니까 산부는 골프장, 군 골프장 산부다. 네. 그런데 제가 딱 질문하니까 그 군 골프장에는 산부가 없다 하는데도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게요. 군 골프장 산부라고 계속 우기다가 음. 지금 이게 왔는데, 이게 오독립 떨어지면은 네. 가을이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권력이 끝나가는 거예요. 자, 금감원장 이복현 이복현 검사 출신. 누구십니까? 검사 출신 이복현. 누구십니까? 윤석열, 한동훈, 예. 이복현, 일란성 새 쌍둥이 아니에요? 이분 입에서 그것이 100억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독립은 지고 있구나. 가을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 상황 자체도 지금 이 정권이 끝나고 있다는 시그널, 그렇죠. 상징이다. 제깍제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여러 사람께 막 터지잖아요. 지금 실세들이. 이철규 의원 아들 윤핵관. 예. 네. 장제원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게 흐름이 있군요. 아니 그러니까 예.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쪽새 울면은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자, 삼부토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윤핵관 이름, 친윤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현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끝나가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법사위에서 많이 제기를 했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92억 이 문제가 났는데 하필이면 또 삼부토건도 100억이더라고요.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서울 고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중간 발표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산 신고 네. 내용만 보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어떻게 됐는가 나올 거예요. 안 됐는데 느닷없이 나오잖아요, 돈이. 네, 재산, 재산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 형성이 됐고 하는지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봐야 그렇기 된다. 때문에 예. 뭐 검찰 몫이죠. 안 할 수 없어요. 예.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이 수사도 사실은 황제 수사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장황 내란 문제도 매일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합이 안 돼요. 검찰은 경찰을, 공수처를 무시해버리고, 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그렇죠. 이래서 지금 압력이 심한데 저는 결국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네. 명태균 특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국민의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 네. 나는 억울하다, 관계없다 하는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도 특검을 해야 돼요. 오세훈 시장, 네. 명태균 씨는
내 옆방 1호로 오세훈 시장이 온다. 예. 그런 얘기 당신들 했다고. 까불면은 뭐 후보 나오면은 빗자락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네. 이런 큰 소리를 쳤는데 나는 아니다. 오세훈도 나는 안 만났다. 7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나 밝혀주라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아까 홍준표 시장도 지금 언급하셨는데 지금 나온 보도가 뭐냐면은 이 홍준표 시장 아들이 명태균 씨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2023년 7월에 열리는 특허청 주관 여성 발명왕 대회에 김건희 좀 초청해 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까지 했다. 홍준표 아들과 명태균은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계속 상황이고. 연락했더라고요. 그러게요. 홍준표 시장은 나는 뭐 모르는 일이다. 뭐 측근들이 뭐 돈을 뭐 보내고 이런 것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뭐 대선 준비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과 또 오세훈 시장의 이런 부인, 나는 진짜 억울하다 이런 주장. 오세훈 어떻게 시장이 보십니까? 그 전매 특허로 섰죠. 네. 자기 여론조사 그분 김종호 아니에요. 그 돈 됐다는 사람이. 돈 됐다는 사람이 김한정. 김한정. 예. 김한정인데 그분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뭐 이 중앙지검으로 옮긴 다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가 바로 네. 이 후원회장 김한정 씨,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너무 이제 좋아했다는 오세훈 시장을 좋아했다는 그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먼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에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 홍준표 시장도 관련해서는 뭐 이제 수사를 피할 수 없겠네요. 그 주변인들은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나오니까. 그런데 난 명태균 씨가 네.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방에서 예. 고발사주 얘기가 얘기가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걱정을 하니까는 네. 그 놔두라고 유튜브들이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로 명명해서 할 거다. 그거 보고 나 좀 기분이 나빴어요. 예.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명태균 씨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약간 과장, 그 뻥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팩트는 정확해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뻥이다. 그러니까 좀 과장하더라도. 그리고 왜 팩트가 정확하냐면 다른 예. 사람과 달리 그 말씀한 것에 반드시 증거물을 내놔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빼박. 아하. 빼박이다. 명태균의 빼지도 박지도 게이트는? 못하고. 그건 나는 사실 같아요. 이게 보통 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거고. 제가 예. 법사위에 강혜경 씨 나왔을 때 아무래도 명태균 씨가 진짜 역술인처럼 그렇게 보여서 네. 그걸 물었거든요. 그러냐 했더니 강혜경 씨가 그건 아니다. 예지력이 밝다 했는데 그 정도 표현. 네. 주진우 기자 이제 방송을 같이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천공 위에 명태균 있고 명태균 위에 건진 법사 있다. 네. 서열상 건진 법사가 제일 크대요. 그 다음에 명태균, 천공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직 얘기 안 해서 몰랐지만은 네. 건진 법사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최근에 또 이제 건진 법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그렇죠. 있다.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명태균 의혹 또 이제 삼부토건 의혹 정말 지금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3년여간 어떤 짓을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지만은 네. 만사 건통 아니었어요? 만사검통 만사건 김건희 이름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다. 김건희 통하면 만사 건통이었지. 만사 영통 영부인 통하면 다 되고 만사건통 만사. 그게 다 나오죠 이제. 그렇네요.
더 나올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더 있습니까? 많이 나올 거예요. 의원님 혹시 아시고 계신 거 몰라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의원님. 아니 제가 자꾸 예. 그 주진우 기자나 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이런 분들이 많이 아는데 제가 좀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왜 자기들이 하나씩 터뜨린대요. 의원님도 좀 터뜨려 주십시오. 아이고 이제 제가 그 군번은 지났어요. 근본은 지났다. 그래요. 이제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와, 이거 뭐 특검할 게 너무 많은데. 이 길목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 알다가도 모를 분이 그분이에요. 아니, 의원님 맨 처음에 최상목 대행 뭐 이제 잘 아신다 그러고 잘 알지는 않고 그 주위 분들하고 이제 삼각관계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맨 처음에 많이 또 욕도 좀 드시고 하셨는데 초반에 제가 최상목 대행 탄핵 반대했다가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은 그래도 잘했다 하는 평가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당신은 너무합니다. 노래가 그냥 계속 나오는. 글쎄 말이에요. 당신은 너무합니다. 는 보십시오. 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해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권 대행에서 이제 유보 대행으로 진화되고 있어요. 뭐든지 결정하지 않아. 유보 대행. 참 이 대행 앞에 여러 가지 지금 글자가 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 같아요. 네네. 한덕수 전 총리가 기각되기를 바라고 최상목 대행이 모든 행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기각되기를 바라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사람 됨됨이나 능력을 보면은 지금 대행이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됨됨이를 보니까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그래요? 옳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한덕수 돌아오길 바라냐 이런 말을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해 보면 한덕수랑 최상목 비교해 보면 이거 너무하다. 최상목은 진짜 너무하다. 이런 기반 하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최상목 대행이 지금 보니까 4.3 추념식에도 참석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행보를 보면 대통령 놀이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대통령 하고. 노릇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투 잘하고 있는 거 가서 그냥 연설하고 마치 윤석열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 대행은 못하고 거부권 대행하다가 이제는 유보 대행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가 어제 의회 연설 미국 역사상 최초로 100분 이상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의회 가서 그래서 공화당은 엄청난 축제처럼 받아들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다가 심지어 퇴장까지 당하고 퇴장당하는 의원도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이 미국의 모든 언론 CNN을 비롯해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든 언론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썼는데 보수 팍스뉴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도 엄청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딱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분열과 갈등을 딱 수입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할 일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서 네.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전화하자면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면서 뭐 4.3 가서 이런 사람은 뭐 하겠어요?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예. 3.1절 기념사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뭐 경제, 안정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정을 해치고 경제를 망친 사람이 누군가? 최상목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작 국익을 위한 행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없죠. 그리고 예. 지금 자신도 계속해서 민생 경제를 중시하는데 윤석열 집권 3년간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네. 한 사람이 누구예요? 3년간 최상목이죠. 최상목 아니에요.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의 이 목소리, 탄핵을 당장 시켜라. 지금 이 대행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 안에서도 최상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비공개 회의 때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지금 정도로 현재 지금 민심이 끓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칼집에 손은 대고 있는데 네. 언제 뽑아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이거하고 연계가 되니까 네. 작전상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태 자체를 그건 말도 안 되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걸 숙고해 본다. 국무위원과 상의해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헌재 결정이 말이 안 나왔으면 되죠. 당장 따라야 되는 게 공무원.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최상목 대한테 짱구 왜 법무부하고 법제처에 물어보냐. 헌법재판소에서 네. 인용 판결하면은 또 유권 해석을 내린다고 했냐? 네. 자기가 안 했다고. 그건 시켜서 다 보도 됐잖아요. 최상목 대행은 뭐든 자기는 몰랐다, 안 했다, 네. 못 봤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F 회의했잖아요. 네. 그 쪽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응? F4. 그러면 4F 예. 4F라고 그러죠? 네, 네. 자, F4라고도 F4. 하고. 예. F4가 경제부총리, 음.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네.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기재부. 그러니까 예. 부총리, 예. 금감원장, 한국은행 총재.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누구죠? 저 당장 생각이 안 나.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이 찾아보겠습니다. 안 나. 네. F4. 예. 거기에다가 쪽지를 안 봤는데 네. 왜 거기에 회의를 소집했죠? 거기다 내놓았다 하는데. 근데 다 못 이것도요.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용 총재도 이것도 그렇고. 예. 내란 특검이 구성되면은 네. 내란 동조 세력인지 아닌지 그건 조사해야 돼요. 그런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있었습니다. 예. 그 최상목까지 해서 네. 4명이 했는데 이 쪽지도 뭐 본 일이 없고 안 봤으면 왜 거기다 내놓냐고. 이 대통령이 준 게 있으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자. 저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뭐 수재 네. 공부를 잘했으니까 머리가 그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짱구라는 별명이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준 쪽지를 보지 않고 넣어놨다가 F4에다 내놨단 말이에요. 왜 내놓죠? 접혀 있는 몇 번 접혔니 봐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접혀 있는 쪽지를 그냥 내놨다. 근데 내용은 못 봤다. 소위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계엄이 성공했을 때 뭐 입법회의 같은 네. 이런 예산 조달을 논하라고 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게 관계 없으면 왜 거기다 내놓냐고요. 저는 그래서 다 수사 대상이에요. 최상목을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쪽지를 3번 접어서 접힌 쪽지를 받았는데 계속 안 보고 있었고 내가 비아폰이
있었네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최상목 대행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습니까? 이거는 짱구를 예. 좋은 짱구로 돌려야지 자기 빠져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죠.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이제라도 음. 좀 최상목 대행이 발이 보고 네. 바로 보고 미국과 접촉도 해보고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네. 좀 진취적으로 나가야지. 빠져나갈 구멍으로 나가면은 자기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친다. 그래요. 최상목 대행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행이 아니고 이미 심리적으로는 탄핵이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고 지금 뭐 사실은 범죄다. 지금 헌재의 이런 판단을 계속 뭉개고 가는 거 직무유기 범죄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동조 세력 국민의힘 네. 이 권성동, 권영세, 뭐 나경원, 윤상현 이런 지도부 중진들은 네. 입으로는 탄핵을 반대하면서 몸은 이미 대선 전국에 가 있고 조기 대선에 가 있고 또 대권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MB도 찾아가고 아니 세상에 탄핵 2호가 될 윤석열 측에서 탄핵 1호인 예. 박근혜를 찾아가서 뭘 묻자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네. 하면은 말로는 탄핵 반대를 부르짖으면서 이미 네. 지도부는 또 의원들은 실제로 대권 그리고 특히 대권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당권을 거머쥐려고 박근혜 지지표, 이명박 지지표, 네. 전광훈 지지표 아. 이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하, 지지층을 이제 저는 긁어 그렇게 모으겠다. 봐요. 네. 내가 대선은 모르겠지만은 당권을 당권은 우리 쪽에는 잡아야겠다. 놓을 수 없다. 네, 그래야 내가 먹는다 네. 하는 건데 멍석도 모르는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여기에 네. 바른 길을 가야지. 예? 자기가 표방했던 대로 국민 뜻대로의 그 캐치프레이즈 국민이 먼저입니다. 비대위원장에서 당 대표가 돼가지고 예. 결국 한 행동은 윤석열 뜻대로 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7, 80을 쉬었다가 나온 게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거 잘 잡았어요. 네. 그럼 그리 가야지. 아하.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또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또 되느냐? 대권 후보. 후보가 예.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안 된다고 보세요. 윤석열 힘당 네. 거기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미래를 생각한다 하면은 네. 내란 주도 세력과 손절하고 바른 말을 해야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되죠. 아. 다시 윤석열 먼저입니다 하니까 거기도 안 돼요. 윤석열 먼저입니다라는 식으로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책도 내면서 이제 행보를 하고 북코 선택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책은 잘 팔린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해 주는 것도 책 선전을 얼마나 해주는 거예요. 그렇네. 예. 의원님도 책 한 권 내셨어요? 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예. 저도 얼마나 많이 선전을 해줬어요. 그쪽 측에 상당한 핵심 인사가 네. 저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책 선전 많이 해줘서 잘 팔립니다. 책 얘기 안 해야겠네. 책 많이 팔려서 대통령 됐다 가면 안철수는 대통령 2번 했어요. 안철수 생각 예.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그 당시에 많이 팔렸죠. 네. 그렇네.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한동훈 입장에선 좋아할 때가 아니고 제가 자기 봤을 정치 때는 철학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얘기로 이제 하시니까 넘어가 보면은 이재명 비판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 신인인데 네.
깨끗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경력에도 예. 아무리 윤석열과 손절하겠다 하더라도 자기 경력을 속이면 안 되죠. 검찰 경력은 싹 빼버리잖아요. 네. 이런 얄팍한 머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셔요. 자기 자신이 혼을 바쳐서 네. 얘기를 해야 국민이 미동하는 거다. 네. 자기 자신부터 속이고 하면은 국민이 먼저 알죠. 그래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려면은 자기가 네.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실패를 하니까 네. 나는 검찰 아니다. 한동훈 하면 검사로 생각하지 누가 뭐로 생각해요. 그렇죠. 한동훈 검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당의 화합을 네. 얘기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저격했다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던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아니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당연하게 어. 한동훈, 권성동, 네. 윤석열에 대해서 기분 좋겠어요? 권성동도 물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두껍죠. 네. 그렇지만은 자기가 탄핵 소추 위원장 아니었어요? 검사 아니었어요? 검사 역할 했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탄핵이 구국의 길이다고 주장한 사람이 네. 지금 뭐 탄핵 1호 박근혜한테 가서 탄핵 2호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호할까요? 이런 얘기했다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딱 그걸 보고 나는 저 사람들이 제밥에 눈이 어두워 있구나. 이미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미 당권으로 가 있다. 당권에 예. 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박수영 국민의 의원도 로텐도홀에서 로텐도홀 또 실내에서 하더라고요. 전 보니까 네. 밖에서 해서 날씨가 추고 눈 왔는데 어떻게 됐나 봤더니 1층에서 딱 들어가서 실내에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네라는 생각이 이거 참 신박하다. 실내에서 하는 거 신박한 생각이 들었는데 박수영 의원도 마흔역 아웃을 외치면서 저러고 있고 또 정광훈 집회에 나가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걸 아웃을 외칠 게 아니라 네. 헌법을 나는 부인한다.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야 맞는 거예요. 마흔이 아웃 외치는 그렇죠. 거는 헌법을 부정한다라는 식의 주장이다. 그래서 전한길 씨도 찾아가고 또 나경원 의원도 가서 위로하고 오늘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이제 단식 그만해라 건강 상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당 대표가 찾아가서 단식을 만류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이제 만류 되겠네요. 끝나겠네요. 네, 이제 뭐 이 상황을 정광훈 씨는 안 갔네요. 정광훈 씨는 안 두전 갔죠. 씨가 지금 전한길, 정광훈 두 사람이 뭐 서로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던데 전한길 씨가 가서 정광훈은 안 가는 쌍권, 쌍권, 쌍전. 국민의힘에는 쌍권, 극우에는 쌍전. 그렇기 때문에 쌍권 쌍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사저에 찾아가서 체포를 막겠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 지난 주말 3.1절인데 3.1운동을 우리가 기리고 그래야 될 날인데 윤석열 지키자라고 하면서 여의도 광화문 그 연단에 올라가지고 윤석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참 국민들이 나는 괜찮다. 예, 나는 건강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게 메시지예요? 이 나라 대통령을 3년 했으면 네. 그래도 이 분열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지. 그게 안 되고 있고 거의 뭐 선전선동 헌재를 가만히 안 둘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지금 사실상 나오고 있다 헌재를 보니까 파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서천호 의원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예. 국회의원이 최고 사법기관을 처부수자. 그분이 경찰 출신, 국정원 차장 출신일 거예요. 사실 뭐 댓글 관련해 가지고 의혹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윤석열이 또 사실은 풀어주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이
그 말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이제 도가 넘었다. 그렇죠.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예. 이건 진짜 나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분열, 갈등 네. 이게 너무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국민의힘은 이미 예. 윤석열 힘 당으로 바뀌었어요. 윤석열의 힘. 윤석열의 힘당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은 극우라고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님은. 예. 극우다. 그럼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TK나 이른바 PK 쪽에서 어느 정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들 대다수는 국민의힘을 극우로 보면서 지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 중도 보수가 빠져나오는 것도 음. 갈등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해서 중도 보수를 껴안고 가자. 네. 아주 좋은 거죠. 거기 뭐 진공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정당은 스펙트럼이 넓은 게 좋아요. 네. 좋은데 뭐 우클릭해서 중도 보수도 껴안고 가자 하는 네. 건 아주 잘한 일이고 저는 그것이 DJ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라고 했지만은 한편 DJ처럼 아래로도 클릭해서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보듬고 가자 이런 정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중도 보수 이게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링 밖으로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꼭 필요한 그런 국민들을 위한 슬로건이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행보다 이렇게 이미 윤석열님 당에서는 극우로 가버렸기 때문에 중도 보수를 버렸어요. 중도 보수를 생각한다면 저렇게 박근혜 찾아가고 저런 일 못하죠. 그리고 정광훈 헌법재판소를 집회 나가고. 파괴하자. 예. 헌법재판관 좌표를 찍어서 집 앞에 가서 뭐 이런 건 못하죠. 그렇네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예. 헌법을 성경처럼 생각해서 지켜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 수호인데 예. 그걸 완전히 파괴하자는 것은 네. 극우 파시즘이죠. 극우 파시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국민의 힘이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자 이렇게까지 헌재 처부수전 얘기도 나오고 또 집회 전국적으로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보수 기독교계 집회도 있었고 뭐 이번 여의도에서 했지만은 3.1절에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헌재가 아직 빠르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이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이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방송 예고를 하면서 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은 최상목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네. 이 선고를 내려주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거고 국가를 살리는 거고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관계를 도탄에서 건지는 일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 막중한 책임이 헌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신상에 네. 위협을 느끼면서도 열심히 평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저는 하루 빨리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방금 언제쯤 하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저는 다음 주 11일 혹은 14일께 될 것이다. 아하. 11일 화요일 14일. 날 혹은 금요일 금요일에. 날 그렇게 했는데 그제 중앙일보에서는 네. 7일, 7일 14일 내일입니다. 예. 7일이면. 그래서 하는데 7일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틀리더라도 네. 중앙일보 보도가 맞았으면 좋겠다. 아하. 그래서 내가 농담하면서 만약 네.
중앙일보 7일로 되면은 내 정치 구단증을 반납해서 중앙일보 편집국장한테 갖다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네. 지금 7일은 일단 미리 예고가 됐었어야 되니까. 예고가 됐어야 되는데 네. 아닌데 안 됐고. 지금 11일, 네. 14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예. 하는데 상당한 법조의 밝은 언론사 간부의 얘기로 하면은 네. 이제 대통령 선거 날짜를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60일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연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연휴가 그렇기 연휴가 때문에 어린이날 그 주에 17일, 예. 18일에 선고하지 않을까 17일, 이렇게 18일이요? 예상한다고 그래요. 아, 이거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죠. 예. 예. 17, 18이 안 돼요. 지금 1일이 여삼초예요. 네. 이게 어디 살겠냐고요.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뭐 17일에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열흘 네. 이 사이에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제발 헌재 결정에 우리가 승복하는 네. 그런 자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하. 만약 승복 안 하고 거기에 반대를 해서 네. 또 이런 혼란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걸 걱정합니다. 네. 너무 걱정이 되고요. 이제 17일, 18일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고 다음 주 의원님 나야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3월 11일 아니면 3월 14일 14일. 화 아니면 금이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예, 때는. 예. 근데 뭐 대선 60일 아니니까 제가 볼 땐 60일 꽉 안 채도 되거든요. 50일에서 60일 사이에 하면 되니까 연휴 피해서 어쨌든 머리를 잘 짜내서 그 기간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이게 10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0일이 10년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일, 14일, 뭐 3월 14일은 어떻게 보면 좀 화이트데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예. 화이트데이 날 우리 키세스 연합군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키세스 하나씩 나눠주면서 뭐 자축할 수도 있고 그날 금요일에 아니면은 3월 11일 오히려 또 빠르게 화요일 3월 12일까지 3월 11일, 3월 12일이 되면은 우리가 367억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재보궐 선거를 예, 대선과 그렇죠. 함께 치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럼 그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돈을 아끼는 게 지금 얼마나 다 그렇죠. 펑크 나서 힘든데 세수선 펑크 지금 나서 한 푼이 아쉬운 국민 순간인데. 혈세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도 또 사법기관이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이게 박근혜 때도 2월 27일에 이 평이 아까 마지막 변론을 하고 예. 그 다음에 3월 10일에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2월 25일에 했어요. 그러면 3월 10일보다 좀 빨라야 되잖아요. 예. 딱 비교해 보면. 근데 지금은 그게 지나가고 있는데 더 늦출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아니 늦추면은 그만큼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또 주말이 한 번 더 지나가게 되면 예. 또 좀 모여서 또 저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빠르게 결정해 줘야 된다. 이거는 뭐 의원님도 그렇지만은 모든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보니까 가보 비상까지 생각하고 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요. 네. 지금 현재 헌재 근방에 학교가 아주 어렵대요. 얼마나 시끄럽든지 맞아 계약을 했어요 지금. 계약하니까.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물어본대요. 네. 부정선거 이거 아니야. 이거 탄핵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어른들한테 애들이 좀 오염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자꾸 그런 것을. 그러나 애들도 요즘 감수성이 좋으니까 금세금세 캐치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의 이 무도한 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죠. 알고 요즘 있고요. 애들이. 예. 알고 있고 체포 당시에 윤석열 체포 당시에 이제 한남동 이 관저 주변에 또 초등학교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안국동 쪽에 초등학생들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어른들 때문에. 이게 국회 주변에 학교가 없는 게 다행이에요. 그게 다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힘든데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경찰도 보니까
캡사이신, 뭐 이제 삼단봉 이런 것까지 예. 준비를 해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급박하다 그러면 쓸 수 있게 네. 이걸 뭐 헌재가 또 침탈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서부지법 사태처럼 그런 폭동 사태가 이어지면 안 되겠고요. 이걸 공권력 당연히 이거는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강희경 씨가 조사받았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예. 이걸 좀 보니까요. 창원지검에서 조사받은 이 얘기, 그러니까 창원 국가산단 선전 개입 의혹 같은 이 부분들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윤석열 부부와 오세훈 또 이제 관련 의혹도 강혜경 씨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제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어제는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만 조사를 받았고 오세훈 명태균 3차례 이상 만난 걸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네. 그리고 오세훈, 김한정, 명태균 3자 회동도 맞다. 이것도 있었다라는 걸 강영희 씨가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신빙성 있다고 본다. 명태균이 다수의 국힘 의원들과 소통을 했다라고 강혜경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말을, 그러니까 주장을 좀 어떻게 보면 증언해주고 그거를 뭐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카톡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강혜경 씨도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진술은 팩트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난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진술에 대해서 증거를 딱 내놓으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빼박이야 이건. 증거도 있고 진술도 있고 뭐 이제 당사자들은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세훈, 명태균 특히 두 사람 거기다가 뭐 이준석 의원까지 하면은 빨리 대선으로 안 가면은 큰일 나겠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대선 되면은 그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거 정치적 중립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또 영향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명태균 씨 입이 그것을 용납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이미 뱉었잖아요. 네. 소위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지금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빗자리로 쓸어버리겠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는 집권당의 대권 후보들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특검이 지금 아직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았어요. 뭐 14일 날까지인가 2주 기간이 있으니까요. 기간이 있다는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재개의 국회에서 재투표를 할 때 200석을 차지 넘어야 이제 특검이 되는데 그때는 여러 대권 후보들의 역학관계상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특검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건 윤석열, 김건희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할 하등의 사실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빨리 공표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건 바입니다. 빨리 공표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계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사실 뭐 이걸 부인하거나 안 하거나 이럴 생각이나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나 깜짝 놀란 얘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도 명태균 게이트에 관계가 있다. 그런 거론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물었어요. 뭐냐? 그래 다음에 밝히겠다 하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명태균 씨와의 직접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훈 쪽과 명태균과의 네. 어떤 또 뭐가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명태균이 우리하고 합니까? 자기들하고 알아요. 그렇죠. 명태균이 이재명 여론조사 했습니까? 자기들 여론조사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갔다가 명태균 얘기도 민주당 이재명으로 기승전 하고 있는지 그건 나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 문제인데. 자기들이 또 부인한다고 하면은 빨리 하자. 네. 해서 밝혀라. 이것이 정석 아니에요? 그게 정석이죠. 네. 그게 정석인데 무조건 무슨 얘기가 나오든 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최상목 대응은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네. 몰라야 돼요. 그 내용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의혹이 있으니까 밝히자 하고 예. 공표를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것도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건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다. 생각하는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네. 통과될 수 있다. 아하. 제 투표에서. 예. 그러면 최상목은 또 뭐 되는 거예요? X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표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의원님은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데 봐요. 네. 역학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명태균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냐, 또 뭐 정말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선주자들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명태균과 김문수 장관의 연결고리나 뭐 관련이 이런 얘기는 또 없고 거기는 없어요. 예. 그러면 김문수 장관 쪽에서는 이거 명태균 특검 받아서 싹 다 날려버리고 내가 아니,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학관계들이 많다고요. 아하. 오히려 그러니까 한동훈도 명태균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뭐 주진우 기자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볼 때 친한계가 과연 움직일까 이런 의구심도 있지만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 대선 가고 또 조기 대선 통해서 경쟁 주자들이 또 사라지는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 좋겠다. 김문수 장관 상당히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을 거예요. 예. 김문수 장관이 그럼 결국에는 대선 주자가 된다고 아직까지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그렇게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예. 한동훈도 도전을 하겠지만은 네.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윤석열 힘 당해서 음흠. 어렵다. 내가 만약 한동훈이라고 하면은 네. 미래를 위해서 음흠. 어젠가 네. 뭐 출판 기념일 북콘서트에 복고선도 했습니다. 12명이가 현역 의원이 왔대죠. 네. 이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나는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서 정의롭게 가는 거예요. 네. 국민 뜻대로 가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이러면서 과거의 잘못 윤석열이 이렇게 검찰 출신으로 실패를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비전을 제시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번에 네. 대통령 선거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는 보수 세력에서 네. 다음 지방선거 내년 아하.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 대선에서는 한번 겨룰만 하다. 그런 인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게 못한다니까요. 땡감이에요. 덜 익었어. 제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떨어진다 했잖아요. 아직까지. 낙고 한다고. 예. 계속 땡갑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했으면은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 여론을 들어서 당연히 그래야죠. 국민의힘은 극으로 갔구나.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당연히 그래야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게 맞는 것인데 그런 행보가 윤석열이 안 보여요. 먼저입니다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보면은 뭔가 좀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뭐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국민의힘 이 당원들한테 뭔가 또 소구하는 모습을 또 보이려고 하는가 보니까 안 된다 땡갑니다 떨어진다 낙과한다. 낙과한다 결국에는 그래요. 김문수 장관은 지금 뭐 턱걸이도 하는 영상도 지금 예. 계속 돌아다니고 이제 73세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나는 뭐 건강하다, 뭐 문제가 없다 이걸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또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나는 건강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부터 지금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인용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은 그때부터 조기 대선 땅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아마 대선주자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윤석열과 차별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시작인데 지금 그 전부터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사람들의 모습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코가 얘기하면서 코가 들어보셨습니까, 의원님? 못 들었는데요. 코가라고 해서 마가를 예, 본따 가지고 코리아 그레이트. 예. 대한민국 더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오케이. 얘기를 좀 하고 있던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노마드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로 이사갈 생각이 깜깜하다. 예. 이런 얘기 하고 있다.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참 이게 이율배반적이다. 아니, 예. 완전히 구시신비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키겠다는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발과 또 행보를 보면은 막 달리고 있어요. 미래로 조기 대선으로. 그래서 거기에 조기 대한 대선으로 국민들의- 가는 게 아니라 예 당권으로 조기 당권. 조기 당권으로. 대선은 어차피 안 되니까 조기 당권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언급을 하셨는데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사회주의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또 색깔론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예. 뭐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죠.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손정희 같은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냐. 네. 그러면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나머지 과학자 국민들은 무시했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삼성전자 국민 누구나 주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우리 국민 30-40%라도 주식 사고 네. 배당 받아서 잘 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네. 그걸 무슨 뭐 주식을 뺏어 가지고 30-40% 나눠준다 이런 것으로 비약하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제 얘기고 예. 별로 메아리가 없더라. 아마 국민들이 보면서 진짜 이거 억가니 억가. 예. 억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파동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 산업,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서 지금 정말 경쟁이 붙었거든요. 딥시크 네. 나오고 하면서. 네. 이럴 때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AI 칩 하나에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가 이 국부 펀드를 비롯해 가지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우리의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당연한 거죠. 그 차원인데 예. 그걸 사회주의에 운운하고 있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그게 됩니다. 뭐 그렇게 비난하지만은 네. 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자. 처음에는 예, 그것만 이제 이런 부각이 되고 것으로 하니까. 알았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관할 문제는 아니고 아하. 뭐 소뚜껑 보고 놀란 아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깜짝 놀라지 마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벌기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출신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렇죠.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다. 그 예로 당시 IMF 외환위기였기 때문에 네. 모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200%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해운 회사들은 사실 배를 아하. 직접 사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빌려서. 용선을 예, 해서도 예. 하고 또 사더라도 그 은행 소위 대출을 껴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박들은 전부 달러를 벌어오는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달러를 벌어 들여야 되는데 이걸 200%를 하면은 선박회사가 해운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500%로 올려달라. 아하. 저한테 와서 2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500%를 올려줬다고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민주당, 김대중도, 네. 노무현도 다 의심했지만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렇네요. 노무현도 한미 FTA를 가결시켰지 않느냐. 이라크 파병을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재명도 뭐 사상, 이념, 과격, 네. 뭐 사회주의 이런 것은 아니다. 김대중 5년 네. 얼마 한미 동맹에 굳건했느냐. 당신들이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박지원도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과 숨소리까지 공유하면서 했다. 그리고 국정원장 2년 하면서도 네. 얼마나 한미 정보동맹, 군사동맹 강화를 해서 했느냐.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재명의 사상과의 이념, 뭐 과격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염려하는 소리가 안 나오고 그렇네요. 오히려 네. 포린 팔리시 같은 외교 전문 잡지에서는 반민주 세력, 구타타 세력, 윤석열과 손절하고 실용주의자인 이재명과 함께 간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염려할 것도 없어요. 네. 뭐 진짜 R&D 예산 깎은 사람이 누굽니까? 뭐 저는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누가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 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정말 한미 동맹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누가 정말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노력하고 있는지 그렇죠. 외교를 잘해 왔는지 네. 그걸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의원님 가셔야 되니까 박지원 TV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마이TV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구독자 수가? 사실 제가 제 이름은 걸어놨지만은 예. 제가 다른 방송에 자꾸 출연하는데 음. 박지원 TV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많이 늘었대요. 그래요. 예. 뭐 박지원 TV 한 2,000명에서 뭐 3,000 얼마 갔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지원 TV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 또 박지원 의원님의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박지원 TV 가시면 바로 구독해서 박지원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박지원 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TV를 해주세요. 네, 오마이TV도 예. 구독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네, 나라를 살리는 길은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신속하게 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음. 하는 선고를 내려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